시제기 동체 구조 대조립 착수 2021년 4월 목표로 라웃 차질 없이 진행. 지난 4월 23일 카이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경상남도 사천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KEFX 즉 한국형 전투기 사업본부장과 운영본부장 그리고 체계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립 생산실 주관으로 KEFX 전방, 중앙, 후방동체 구조 대조립 착수 기념 행사가 열린 것. 카이가 발행하는 플라이 투게더 6월호에 공개된 당시 사진에는 KEFX의 전방 및 중앙 동체 일부가 조립된 모습이 최초 공개됐다. 지난해 2월 14일 KEFX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벌크헤드 가공 착수 행사 이후 434일 만에 드디어 몸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KEFX는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볼 수 있는 전투기였다. 비록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처음으로 실물 크기의 KEFX 모형이 공개되었지만 KEFX의 시제기는 카티아 즉 설계 프로그램 화면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체 구성품이 하나둘씩 완성되면서 이제는 실제 존재하는 전투기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KEFX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즉 에이사 레이더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개발 중인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이 다음 달쯤 완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시스템 관계자도 현재 에이사 레이더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2021년 4월 KEFX 첫 시제기 출고되면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이 장착된다. KEFX 시제기는 블록 0로 분류되며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블록 1호로 구분되는 초도, 양산형은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한다. 2029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블록 2부터는 공대공 및 공대지 그리고 공대함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한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가 완성된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KEFX는 계획된 120대의 양산까지 포함될 경우 10조 원이 추가되는 총 18조 6천억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의 국산 무기 획득 사업이다. 초대형 사업인 만큼 KEFX는 시작부터 셀 수 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언급한 이후 경제성 문제로 무려 10여 년 이상을 허송세월했다. 그동안 진행된 타당성 검토만 5차례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2015년엔 우리 공군이 F-35E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제공하기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에이사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면서 KEFX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FX는 현재 예정된 시간표대로 정상 순항 중이다. KEFX 낼 돈 없다는 인도네시아, 더 비싼 미수송기에 눈뜨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KE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최첨단 무기 도입에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 협력국은 6일 오스프리 8대를 인도네시아에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MS는 무기 거래 시 이루어지는 국가 간 보증 계약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군수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DSCA에 따르면 이번 승인의 거래액은 총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M240D, 고21 기관총 등 각종 무장은 물론 기술 지원과 인원 훈련 비용 모두를 합한 액수다. 1980년대 후반 벨과 보잉이 합작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오스프리는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특수전 작전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00km, 중간 급유 없이 3,900km를 날 수 있다. 기존 헬기에 비해 속도는 2배 빠르고 항속거리는 2.5배 이상 길다고 한다. 방산업계에선 현재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구매 계획을 마뜩찮게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멈춘 상태다. 그리고는 자국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유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한국 정부에 타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 인도네시아가 2조 4천억 원을 들여 오스프리를 구입하겠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오스프리는 현존 최고가 헬기 중 하나인데다 정비 소요가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일본 정도가 도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스프리의 대당 가격은 1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당 가격이 8천만에서 9천만 달러를 오가는 스텔스기 F-35A보다 비싼 액수다.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다른 나라 첨단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인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3월 사티 와휴트랭고노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FMS 방식을 통해 F-35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의 전투기 약 32대 구매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닥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고윈드급 코르벳 초계함 2척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라팔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500억 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KF-X 분담금 지급을 놓고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 미 공군 훈련기 최종 입찰 실패 수출길 험난 우려. 수주 실패로 APT 사업 수주 이후 100억 원대 사업 규모 확장 전면 백지화. T-50 성능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 퍼질 경우 향후 수출도 어려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7조 원 규모의 미국 차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최종 입찰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T-50 개종의 수출길도 험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이가 미국 APT 사업자로 선정됐을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미국의 항공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지만 반대의 상황이 처하게 됐다. 당장 카이는 이번 수주 실패에 따라 향후 제3국으로의 T-50 수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 공군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져 외면한 기종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향후 수출에 애로를 겪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2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 고등훈련기 입찰에 스웨덴 사부 미국 보잉 컨소시엄의 BTX-1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92억 달러다. 카이는 지난해 미국 로키드 마틴과 함께 토종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T-52 모델을 앞세워 APT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최종 입찰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주에 실패했다. 카이 측은 APT 수주에 성공할 경우 2025년 미 해군용 훈련기 650여 대 33조 원, 제3국 시장 수출 50조 원 등 사업 규모가 100조 원대로 확장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지만 APT 사업 수주 실패로 계획은 전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APT 사업 수주 실패는 카이의 T-50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T-50은 카이가 자체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개발 직후에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동안 T-50은 인도네시아 16대, 이라크 24대,
필리핀 11회 등 64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도 우리나라 공군이 T-50을 운영하며 훈련기와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후부터 나왔다. 미 공군에서 스웨덴 사부 미국 보잉 컨소시엄의 BTX-1을 선택한 만큼 동남아, 유럽 등에서도 T-50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 카이의 향후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카이는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KF-X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9월까지 KF-X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에는 CJ 1호기가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초도 비행을 거쳐 2026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F-X 사업은 개발 기간 10년, 개발비만 8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연구 개발 프로젝트로 수주액은 7조 9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APT 사업자 선정 실패에 따른 후폭풍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KF-X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APT 사업자 선정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한 대를 수출하는 것은 중형 자동차 1000여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의 10배가 넘는 20에서 30만 개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항공기 생산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에 따른 고용 창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높다는 것이다. T-50에 들어가는 항공전자 부문 부품, 엔진 등을 공급하는 LIG 넥스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카이가 수주에 성공했을 경우 국내 방산업체들의 일감 증가 및 고용 창출,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가치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것이다. 카이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다며 록히드 마틴과 카이도 협력해 전략적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보잉사의 저가 입찰에 따른 현격한 가격 차이로 탈락한 것 같다고 밝혔다.